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김정은이 감추고 싶어하는 수백만 아사 질병에 의한 병사 끔찍한 현장, 이것을 목숨 걸고 작정하고 찍어서 대한민국에 온 거의 영웅적인 탈북자, 그가 전해주는 북한 내부의 끔찍한 상황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건 지금 탈북자가 찍어온 영상을 보니까 황해도 농촌마을의 집이 요독 수용소 마을보다 더 끔찍하게 지금 변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소도 아니고 북한에서 쌀이 제일 많이 나고 있는 황해도의 곡창 지역의 농장 마을이 집이 거의 수용소 흙탕집보다 더 심각한 그런 모양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김정은 정권이 정말 이제는 끝장을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황해도 사람들은 곡창 지역도 있고 바다도 있고 과일도 있고 잘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모든 북한 주민들이 제일 잘 산다고 생각하는 황해도 지역의 곡창 지역에서 농촌마을 집이라는 게 벽지나 뭐 이런 건 고사하고 그냥 흙으로 발라진 토굴집에 무슨 아프리카 원주민 마을도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요독 수용소는 고사하고 아프리카 원주민 마을보다 더 심각한 집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영상을 많은 국민들이 봤는데 이거는 정말 김정은이 감추고자 하는 가장 최근의 북한인민들의 끔찍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게 되면 길거리에서 가족이 전부 다 굶어 죽고 마지막으로 남은 아빠가 죽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건 뭐하는 사람이 했더니 이미 그 가족은 다 굶어 죽었고 마지막으로 죽어나가는 애인데 죽어나가는 거 뻔히 보면서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누구도 못 도와주고 있는 이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못 도와주냐? 지금 나도 죽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나도 죽고 있는데 어떻게 걸 도와주냐? 그런데 죽었는데 시체도 못 치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고 나서 며칠 있다가 누군가가 치우겠지. 제대로 장례식도 안 해주고 그냥 대충 그냥 어디다 파서 묻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황해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대량 아사의 현장을 탈북자가 지금까지는 외부에서 북한 내부에 오더를 넣어가지고 시켜가지고 주문 방식으로 찍어왔다면 지금 뭐냐면 북한 청년들이 우직하게 충격적인 영상을 외부에 고발하기 위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이거를 다 찍어가지고 기록해서 탈북을 할 때 그걸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말로 전하던 북한의 참상을 실제로 자기가 기록한 영상에 의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간첩들, 종북 주사파들이 아무리 북한 찬양하고 싶어도 현실을 입증하는 영상 앞에서는 그 누구도 할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황해남도 지역은 서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곡창 지역이고 여기 과일군 포함해서 송화군이 장현군에는 또 과일 나무까지 풍부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끼고 있고 논밭이 있는 황해도 곡창 지역은 예전부터 가장 잘 사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의행군 시기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상자가 좀 덜했던 그런 지역인데 신천군, 배천군, 옹진군 일대의 농민들의 삶이 대량 아사에 직면해 있고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고 약도 없어가지고 자그마한 질병에도 꼼짝없이 죽어나가는 끔찍한 상황이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곡창 지역의 사람들이 그 정도의 삶이면 지금 다른 지역은 어떤 상황일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김정은이 신의조 아이들을 불러놓고 지금 밥을 사준다고 하는데 김주에만 살이 통통 올라있고 북한 아이들은 빼짝 말라가지고 지금 갈비가 앙상합니다. 이것도 며칠 좀 먹여놓고 좀 약간 피부가 변한 상태인데 오히려 김정은이 자랑하려고 하다가 바싹 마른 북한 아이들이 실상 지금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신의주 지역은 그나마 중국과 교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돈이 좀 있고 좀 사는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모든 아이들이 살찐 아이가 단 한 명도 없고 전부 다 바싹 마른 아이들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영상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북한을 경험한 저도 상상을 못했던 북한의 현실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 김정은이 아무리 감추고 싶지만 저런 영웅적인 행위에 의해서 그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고발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북한 주민들에게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우리가 선정을 하든지 아니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든지 해가지고 정부가 북한 내부의 실상 고발을 독려하는 운동을 해서 모든 것을 증거로 남기는 그런 작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 정권의 몰락, 황해도 주민들의 비참한 이 상황을 보면서 이제는 김정은 정권이 갈 때까지 갔다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요독 수용소보다 못한 마을이 된 황해도의 곡창 지역의 농촌마을,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북한보다 온화한 기후에서 한국은 벼농사의 수확량 또한 북한보다 훨씬 높습니다. 게다가 자유무역 경제 속에서 더 누군 외국 쌀을 수입할 수도 있다 보니 정말 쌀이 넘쳐나고 종류도 많습니다.
물론 쌀을 비롯해서 농산물은 여전히 한국산이 질적으로 훨씬 더 높게 평가받긴 합니다. 특히 전라도 지역에서 나오는 쌀들은 명품쌀로 인정받는데요. 나주쌀, 한평나비쌀, 고흥쌀 등으로 밥을 지으면 그 실한 쌀알이며 찰기가 역시 우리 쌀이야 라는 말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생산량에 비해 쌀 소비량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벼농사를 안 지으려는 농민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고기나 빵 등 밥 말고도 먹을 것이 너무 많고 또 무엇을 심어서 수익을 낼 건지는 철저히 개인들의 의지와 자유, 역량에 달려있는 사회이다 보니 보통은 수익성이 좋은 농산물들을 키우려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실례를 들면 강냉이 하나를 심더라도 최근에 아주 높은 당도로 일반 강냉이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리는 초당옥수수라는 품종을 심는다든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귀리의 수요가 높다 싶으면 다음해엔 잘 팔리는 귀리를 심는다든지 또 품종 개량된 딸기를 심어 해외로도 수출해서 수익을 올린다든지 그렇게 농촌과 농민들의 삶도 변화에 맞게 적응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근간인 쌀 같은 기본적인 농산물 수량은 유지하면서도 농민들의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가 여러 가지 지원 정책 제도를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벼농사를 하는 분들이 손해가 나지 않도록 과잉 생산된 쌀을 국가가 가을에 직접 사들입니다. 이렇게 사들인 쌀은 시장 상황에 따라 저렴하게 풀거나 학교 급식용, 재난 구호 등에 쓰입니다. 북한에도 곡창지대라고 불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평안도, 황해도 지역이죠. 그런데 여기서 나온 쌀들을 이 지역 사람들은 배불리 드시고 계실까요? 사실 저는 청진에서 살면서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의 쌀을 자주 접하지 못했거든요. 곡창지대 사는 분들마저도 북한에선 자신들이 1년 내내 고생한 노력의 대가를 국가에 바치고 이맘때쯤 아마 보릿고개를 보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함경도 양강도에 계시는 분들은 황해도, 평안도 쌀보단 이제 중국 쌀에 훨씬 더 익숙해져 있죠. 여전히 북한에선 식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당장 내일 먹을 거리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여기 한국 사람들에겐 아마 들으면서도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일 겁니다. 한국에선 쌀 소비가 점점 더 줄어들면서 쌀이 남아돈다는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의 문을 열고 외부의 식량 원조를 받아들인다면 북한 주민들이 배를 곪고 어린아이가 굶어 쓰러지는 일 같은 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배고픈 자식을 두고 자존심을 세우고 이념과 사상을 들먹이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는 그 존재의 의미를 이미 잃어버린 겁니다. 북한의 곡창지대에서 나는 쌀로 배고픔을 모르고 지내고 있는 북한의 권력층에게 주민들의 배고픔 호소는 제대로 가 닿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그들의 인권과 민주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이제 그런 방송이 되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